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가 아니고 한 달 내내 아니면 올해 내내 너무 힘들어야 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분들 제일 먼저 또 봐드려야겠죠.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4480 누르고 입장해 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사관님께서 이러시는 것도 있는데 상담 올려도 되나요? 하는데 사관님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미다님 거 볼게요. 네오리진입니다. 1,060원, 비중 5%. 대표님, 대응 부탁드려요.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매해야 하는지요? 참 이런 상황이 오면 딱 우리 시청자분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손절을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가야 되나?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까? 네. 얼마라고요? 1,060원이요. 1,060원. 근데 비중이 5% 정도요. 지금. 5% 네. 정도밖에 안 돼요? 짧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이게 네오리진이 보안 관련주라고 볼 수 있어요. 보안 그죠? 관련주, 그렇죠. 근데 이 보안 관련주가 미래는 반드시 좋을 것 같은데 왜 보안 관련주가 뜨지를 않아요? 라고 묻는다면 네오리진이 최근에 연초에 네. 그러니까 흑자 전환도 성공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 보면 좋아야 되는데 주가는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이들에게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보안 관련주들이 보안 업체들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네트워크적 보안, 그다음 물리적 보안, 이런 지금 네오리진은 네트워크적 보안이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DT 캡스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 보안 장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관심이 안 가느냐 하면 아직은 글쎄 이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껴지면 이 보안 관련주들이 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다 보니 이 보안 관련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캐시우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돈나무 누나라고 흔히 불리는데 이분이 보안 관련주를 올해 많이 주워 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보면 네오리진을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굳이 회사에 지금 크게 리스크는 보이진 않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은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또 이렇게 드렸고요. 이어지는 잡채님 상담해도 되나요? 상담 네 해도 됩니다. 남선 알미늄 들고 계시네요. 2,770원의 비중 10%입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정치태무주가 시간으로 막 떴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정규장 오전에 딱 이걸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정치 테마주는 이게 반짝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체포 동의안이 네. 가결이 됐어요. 근데 체포 동의안 가결됐어. 그렇다고 이제 지금 갑자기 내일 투표가 일어나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다고 네. 갑자기 지금 어떤 굉장히 정치적 큰 변화나 변혁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내일 기회를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비중을 줄이자. 내일 기회를 네. 잘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내일 이제 시초가를 봐야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갭 상승이 떴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관심이 몰릴 때 그때 비중은 반드시 줄여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남산알미늄이 지금 이 정치권 테마가 아니면 갑자기 올라가. 그리고 사실 이거는 회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정치권 테마주로 엮이는 건 좋지는 않아요. 이건 반짝이거든. 결국은 누군가 확 쓸고 나가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남산알미늄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더라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팔고 다시 저점을 잡으시거나 안 그러면 이 기회에 아예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예
차익을 하시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비중을 아예 없애시거나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줄이거나 이때 탈출을 하거나 일단 이렇게 그렇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중장기로 갈 만한 시원한 뭐 테마의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짧게 대응하는 전략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우님 위에 헬로우님께서 비타민님과 짱이커님 두 분의 케미를 보는 건가요? 하셨는데 많은 케미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언제 비타민 전문가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승우님 사연입니다. 삼성제약이요. 7,582원에 비중 15%. 최저감 치료제 리아백스와 알츠하이머 GV 전일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3년 가까이 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물 타도 되나요? 그렇죠.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딱 한 3년 정도 네. 됐죠. 사실은 그쵸. 이제 네. 제약바이오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 무렵이 지금 3년 돼 가는 거예요. 그 지금 굉장히 지쳐 보이세요. 그냥 그렇죠. 점점점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게 보는지 점점점. 산업적 사이클로 봤을 때도 딱 지치실 무렵이 지금 됐어요. 그런 사실. 상황이다.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던지면 이제 최저점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온통 관심은 돈이 있는 분들, 우리나라의 인구층의 가장 두터운 부분, 베이비 부머 세대, 그들이 또 우리나라 경제, 즉 뭐 우리나라 전체 자산 가치의 한 60% 가까이를 쥐고 있대요.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네. 그 돈 있는 세대가 지금 은퇴 세대로 돌입했고, 가까운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그 우리보다는 조금 빠르죠.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병장수. 또 역시나 무병장수. 제약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냥 이제 뭐 열기가 사그러들 것이다라고 볼 수 없고, 특히 뭐 안티 디멘시아 치매 같은 경우에는 풀어야 될 숙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결국은 디멘시아 이 치매는 이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죠. 최근 뭐 광고에 보니까 뭐 이제 강아지가 계속 짖는다고 이제 뭐 솥을 삶는데 그 솥에 보니까 아이가 들어있다. 뭐 이런 아유. 광고들 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치매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 뭐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독성물질이죠. 이 네. 베타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약을 특히 이제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금 기다려보자. 물론 기다리긴 했지만 조금 더 연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 여기 봐드렸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 종목별의 공략주도 어떻게 가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탑5 첫 번째로는 예병근 대표님의 딥노이드 종목입니다. 8월 18일 얘기를 해주셨고요. 야, 수익률이 거의 6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네요. 58.03%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투스타예요. 아스타가 아니라 7월 7일에 매수했던 종목은 36.56%.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은 8월 7일이었는데 아스타 역시나 45.67%로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즌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역시나 30%가 넘는 수익률을 현재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나 조목조목 전략 잡아보도록 하시죠. 일단 시즌부터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이란 종목은 7월 28일에 얘기해 주셨고 33.73%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 아까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걸 예. 또 이제 엮어가지고 시즌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제약바이오의 저는 제약바이오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괜찮을 섹터라고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길목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들이 되게 독해졌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최근에 뭐 인도에서도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이러스들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사람에게 만약에 이건 뭐 흔히 돼지열병이라고 불리는 건데 네. 이런 이제 그 돼지열병이라 불리는 바이러스가 이게 진짜 열은 똑같이 나요. 감기도 열 나고 독감도 열 나고 네. 그죠? 그다음 코로나도 열 나요. 돼지열병도 열은 납니다. 그럼 다 똑같이 열은 나는데 이건 돼지열병이고 이건 코로나고 이거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꼭 필요하냐? 이제 이런 각종 바이러스들이 판치는 세상. 이게 지금 환경이 나빠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던 환경이 내가 얼마 전까지도 더워서 난리 부르스였는데 네. 갑자기 가을은 어디 간데없고 갑자기 추워요 이제. 곧 겨울이겠는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약간 아열대 기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때문에 점점 열대 과일들이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 결국은 열대 지방에서 유행하던 그런 이제 병원균들 있잖아요. 말라리아라든가. 네. 이것도 그 이제 리코바이러스라고 불리는 RNA 바이러스들이거든요. 말라리아 뭐 이런 것도. 그 이런 것들이 위로 점점 올라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일본 내염이 이제 겁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종 바이러스에 그럼 뭐 내가 열이 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건 코로나인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말라리아인지, 그 돼지열병인지, 그죠? 이런 거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관점에서 봐도 시제는 앞으로 가치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그래서 난 시제를 많이 좀 모아갔으면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치는 결국은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거기에 맞는 약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한 진단이 안 내려지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안 했는데 그게 뭐 돼지열병인데 코로나 약을 쓰고 그죠? 말라리아인데 그죠?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도 진단 키트 쪽은 앞으로 향후 이렇게 병원 우리가 알 수 없는 각종 모르는 병균들이 병균입니다. 병군이 아니고 병균들이 등장할 때 병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제를 좀 더 모아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좋은 견해를 잘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지는 저는 이 종목에 진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관심주로 제 또 포트에서도 좀 째려보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8월 4일에 얘기해 주셨고 6.11%인데 사실은 뭐 KAI에서 실적 개선 자신감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국항공 우주 산업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폴란드 수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이게 금방 시원하게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 진짜 시원하게 갈 줄 알았어요. 네, 시원하게 갈 줄 알았는데 그 생각보다는 조금 더딘데 뭔가 위에 막혀 있는 구간대가 좀 강한 기관들 매물대일까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관들이 이 종목에 대한 기관 매수 매도를 보면 기관이 마치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 정도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집중 매수할 때는 좀 많이 올랐다. 기관이 집중 매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메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메롱, 또 메롱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약올라 죽겠어요 개인 그죠? 투자자는. 약오르죠. 이 그쵸. 정도면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또 잘 이용해서 위에서 그러면 박스권이니까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괜찮고. 그다음에 아니다. 이건 정말 제대로 갈 회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방산산업 그리고 이게 만약 민영화된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할 수도 있을 그쵸.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샀다 팔았다 할 필요는 없이 없다. 쭉 들고 가는 것도 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박스권이에요. 사실은 이게 5만 한 6천 원대 부근부터 지금 저가로는
거의 5만 부근이거든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몇 얼마나 달째로. 약올르겠어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야구르죠. 근데 그게 결국은 메롱메롱을 하는 이유는 이게 방향성을 지금 잡기 위해서요. 근데 방향성 밑으로 갈 방향성이 더 높으냐, 위로 갈 갈 방향성이 더 게임이야. 높으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국항공우주는 위로 갈 방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실적 대비 뭐 여러 가지 다 생각해 보죠. 미래 성장성 대비 네. 다 생각해 봐도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걸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위로 갈 것들이 많다라고 네. 해서 기관이 지금은 거의 뭐 이 종목의 주인공으로 그러니까요. 움직이고 있는데 기간 미워요. 기관이 밉죠. 예, 하지만 기관에 또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한번 긴 투자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타 두 번의 투스타요. 이제 쓰리 스타를 향해서 좀 가야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진짜 이게 종목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름 따라간다잖아요. 네. 이 진짜 스타 종목이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대단해요. 중동 얘기만 나오면 확 그죠? 확 올랐다가 그때 다시 그렇게 저점 네, 사경선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중동 얘기 나면 확 올랐다가.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들이 중국 애들이 저 사우디 쪽 애들 사우디가, 더운 나라 애들이 만만디. 예, 만만디. 만만디. 늦어요. 그쵸. 만만디. 예, 많이 늦어요, 얘들이. 네, 그러니까. 그때 내려왔다가. 예, 그 얘들 보면 진짜 의지는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로 예, 진짜 저거 나라를 발전시킬 의지는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근데 네. 사우디의 어떤 지금 입장을 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이게 얘들이 저거가 정말 사우디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왕족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석유의 사용량이 급감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주변에 가장 많이 없어지는 가게 중에 하나가 주유소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석유의 사용량이 그만큼 급감한다는 건 그죠? 사우디는 석유의 의존도, 산업 의존도가 거의 90% 이상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들이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보공단 안 하던 안보공단 공단 설치하겠다 그러고 산업 의존도를 낮춰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네옴시티 건립하겠다 그러고. 근데 바빠요, 막상 바빠. 하려고 보니까 네. 귀찮은 거야. 애들이 워낙 더운 나라에 살다 보면 야 더위 좀 가시거든. 더위가 언제 가신대. 더위는 거기는 안 가죠. 그러니까. 더위는 안 가시죠. 어쩔 수 그러니까 없잖아요. 계속 뭐 이래 한 달 뒤 늦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한번 확 떴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한번 탁 떴다가 주저앉고 거의 뭐 이런 게 그냥 그 나라의 사람들이랑 주가가 비슷하게 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변덕스럽게 가고 있는 그렇네요. 거죠. 어쩔 수가 그런데 없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안 될 건 아니란 얘기지. 되는 거니까 또 저점 주면 또 살살 모아갔다가 또 확 뜨면 이러고 또 팔았다가 그래서 또 저점 주면 또 그 얘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런 사우디애들. 사람을 또 이용하는 그런 네, 주가를 네.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예, 빈살만 당신은 이용당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자고요. 그게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를 잘 이용하시고 그 종목에 대한 특성과 성향을 잘 파악하시면 분명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들 있거나 너 너무 재밌어요. 뭐 응원 댓글 해주셔도 되니까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4480 누르고 많이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저희 선물 드릴 거거든요. 어떤 선물이냐? 종목명 맞추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종목에 대한. 자, 어떤 이야기냐? 무빙 덕분에 뜨는 파란 남자. 우리 밥도 안 나갔어 뭐. 여기 안에 그죠? 사실 종목명에 대한 힌트가 크게 나오는데 아직 무빙을 몰라요. 그리고 네. 파란 남자요, 빨간 남자 뭐 이런 것만 봐가지고 양떼 장땡보만 봐서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네. 두 번째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예. 그 두 번째 힌트는요. 네. 우리가 이제 책을 요새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누군가 책을 읽어주는 사람을 자꾸 필요로 하죠. 유튜브도 그런 네. 사람이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네, 책 읽어주는 책을 누구누구. 읽어주는 그 유튜브도 보면 영화를 요약해주거나 그쵸. 책을 요약해주는 어. 유튜버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많이 떠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책을 띄엄띄엄 스킵하듯이 보면 안 되고 책을 끝까지 정독해갖고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있죠. 예, 밀리의 서재. 그런 게 예. 또 뜨잖아요. 맞아요. 그 밀리의 서재의 어. 모회사입니다. 근데 모회사. 이 밀리의 서재가 어. 최근에 IPO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상장이 된다는 얘기죠. 되네. 상장이 되면 이 회사의 모회사가 지분법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IPO 재수생입니다. 밀리의 서재 비교 기업인데 여기까지 저희가 드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빨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맞추면 저희 커피 쿠폰 바로 저희 추첨 통해 선물 드릴 테니까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누르시면 되고요. 셀카 찍듯이 여기 카메라 QR코드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올 거예요. 노란 색깔로. 그때 누르고 참여 코드 번호는 4480이거든요. 누르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바로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저희가 정답 공개하도록 할게요.